위축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조금 자리 좀 비켜줄래요? 저 방역법에 따라서 2m 거리를 띄우며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방역법에 연단에 올랐을 때 2m 거리를 띄우면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멈춘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멈춘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변종이 많아서 하나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팬데믹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고, 우리 공화당은 사실은 7개월 전에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삶에 지쳐서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족 집단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일주일 사이 15분이 집단 자살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문화일보다가 대규모 광고를 냈죠. 이렇게 코로나 대책하면은 나라가 잘못된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 오고 오미크론이 와서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리 제한하고 시간 제한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텐데 이제 독감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 주는 것이 자영업자나 또 조금이라도 삶에 있어서 부동산 해가지고 임대를 받는 사람 제외하고는 다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을 풀어야 된다. 오늘도 10시간 풀고 6명에서 또 몇 명인가 또 이렇게 푼다고 10시까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7개월 전에 얘기할 때 그때 이미 풀었어야지 나름대로 방역 체계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나온 지가 벌써 8개월, 9개월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대처를 못 세우고 있는 한심한 나라입니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확진자 숫자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했잖아요. 오미크론은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진에 있어서 중증 환자가 나오고 사망하는 게 굉장히 확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확진자 숫자 10만 명에서 또 국민들한테 확진자 10만 명 나왔으니까 어떡하냐 이 고민들 하시는데 다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걸 모르냐? 압니다. 아는데 K방역이 하도 뻥을 쳐놔가지고 이제 거짓말도 못해요. 확진자 숫자 가지고 이제 할 때는 안 돼. 이제는요 중증 환자 숫자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독감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자영업자 때리맞고 영업시간 제한하고, 제가 롯데월드에 청소년들 만나기 위해서 롯데월드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엄청 영하 그때 10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남자 학생이 4명이서 핫바를 먹고 있더라고. 햄버거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너 추운데 왜 여기서 이걸 먹고 있니? 그리고 요즘 너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백신 패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추운데 중학교 1학년 4명이서 영하 10도에 벌벌벌 떨면서 롯데월드 돌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걸 먹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을 소위 코로나를 이기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코로나의 공포를 계속 심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지난 총선 때, 지난 지방선거 때 싹쓸이 했죠. K방역 선전하면서. K방역 뽕방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미국은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사회주의자들이야.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져서 중산층, 소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이 무너지면 저가 사회주의 가는데 좋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룬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역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떠안습니다. 오늘도요, 지금 여러분 신문에 가족 집단 자살하는 그 신문기사 보셨어요? 지난 6월 달부터 그 신문기사 끊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5명이 자살하니까 겁이 나서요. 가족 집단 자살이라는 기사들이 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오미크론으로 혹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근데 자살했는 죽는 사람, 백신 잘못 맞아서 죽는 사람, 저는 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니까 백신을 1, 2, 3차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습니다만 정말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자율권, 건강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요, 등산 혼자 가는데도 혼자 등산 가는데 마스크 쓰고 갑니다. 그 정도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 등 뒤에다가 칼 꽂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면요, 어떤지 아세요? 식당 하는 분들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출 반 정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은 식당 그만두려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바로 들어온다 한 수 하라고. 돈 못 넣으면요, 신용불량자 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애들 교육도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출은 쪼고 돈 회수를 안 하든지 문재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재난지원금 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전국에서 손해보면서 돈 받아서 대출한 사람들요, 그 대출금 다 없애줘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래 국가민자 다 열어놓고 뭐 재정이고 뭐고 다 생각 안 하고 하면은 그게 옳은 일이죠. 왜?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책은 이제 안 된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이념에 경도대가 있고 이념에 젖어 있어 그런 겁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오늘도 삶과 죽음의 중간에 서서 집단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면은 그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정권, 또 사회주의 정권은요 항상 극합니다. 진보 좌파 하면서 서민 얘기하고 또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좌파 정권 돌았어요. 부동산 값 다 올라가지고 가진 사람들만 돈 다 벌고요. 또 없는 사람은 완전히 더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좌파들은 결과만 얻으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문재인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말도 안 되는 신경제 이론에 소득주도 성장 들고 들어와서 나라 경제를 완전히 이렇게 망쳐버리면은 그 정권은 심판해야 됩니다.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자살하고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치매 노인 노릇하고 안희정 아직 감옥에 있으면은 이 정권은 끝장내야 되잖아요.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갛고 문재인보다도 알려진 바로는 의혹이 더 많고 무슨 종폭 언론부터 의혹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의혹, 마누라가 뭐 경기도 돈을 지가 쓰면 됩니까?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좌파들의 생리가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거야. 자기들은 선인양, 아니 1980년대에 젊은 사람들 운동권으로 저항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대단한 훈장인 양 생각하고 자기는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40년을 울어버려. 40년을. 부동산 하나 가진 사람이 죄입니까?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저가 잘못해가 집값 다 올려놓고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세금 다 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 한 채 가져가 정책 잘못해가 돈 올려놓고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좌파들이 저렇게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10,000명 정당 만들 때 10,000명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왜 정당 만든지 아세요?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 눈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고 수십 명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소방에 실려갔습니다. 결국은 그 5명이 돌아가는 그 참혹한 현장의 현실을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 누구도 안 실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앞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 나라가 망했다. 건국 이후에 단일 집회에서 제일 많은, 하루 만에 제일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200일 투쟁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200일 투쟁에서 2년 만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날 4분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5사람이라 하는 것은 여성 1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소방청에서 밝힌 사람은 4사람, 인사불성으로 실려갔던 분이 그날 돌아가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신 분은 파악도 안 됩니다. 수십 명이 실려갔는데. 그 엄청난 사실을 언론 방송이 듣는 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죽었구나. 저항하지 못하고 좌파들하고 손잡고 배신하는 세력들이 언론도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다 덮어버려요. 왜? 그 문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는 언론에서 싣기 시작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태극기만, 돌 던진 사람은 태극기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5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묻는 나라는 거짓의 나라입니다. 불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5월 9일날 끝나고 5월 28일날 계룡산에 2,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정당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2017년 8월 30일날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졌고, 그때 10,000명이 지금의 우리 공화당이 5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했어요. 한 주도 쉬지 않고 다 각자로 돈을 내면서 서울역에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224차를 했습니다. 코로나 처음에 우리도 코로나가 정말 역병인 줄 알고 다 죽는 줄 알고 한 2-3번 집회 빼고는 집회를 우리가 다 했어요. 결국은 다 돌아섰습니다. 그 불의가 그렇게 잘난 척하던 지식인들,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런 정당 정치인들요, 아무도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결국 2년 반이죠. 2년 반 만에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도 기사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가 미쳤구나. 선량한 시민이, 태극기만 들은 시민이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셨는데 또 기사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은 여야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념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진실을 버려버리고 불의의 편에 섰잖아요. 거기에 항거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 대한애국당이고 지금의 우리 공화당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것이 진정으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한 겁니까? 촛불은 혁명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어야지 촛불이 정당화되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배신자들은 지금도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권력 찬탈이고,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탄핵이고,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위대한 자유우파 역사에 대한 탄핵이에요. 그러고 5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2017년 그날부로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졌어요. 전부 다 불의의 세력이고 야합의 세력이고 업무의 세력이잖아요.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조원진 50만 당원 전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우리가 제3당이에요. 저기 안철수 정당 우리보다 안철수 정당 당원보다 우리가 20배 많습니다. 제가 거짓말 선관위 나와 있잖아요. 선관위 공식 발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죠? 심상정 정의당보다 우리 당원이 6배가 많아요. 그런데 당원도 잘 없는 김동연이는 여론조사 넣고 TV토론 이번에 하도 밀리니까 났는데 우리 공화당은 여론조사도 안 넣습니다. 왜? 다 똑같은 공범들이거든요. 좋은지 저게 우리 공화당이 커지면은 진짜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언론들의 행태가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요 책임당원, 일반당원 숫자를 매주 최고위원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요 다 전문대학, 대학 나오고 가정했어요. 다 가정을 꾸리고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 제일 많아요. 60대 이상하고 60대 이하가 반반인데 전문대학교 이상의 출신이 70%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 어시까지인 분들인데 이 추운데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돈 써가면서 녹색 잠바 입고 저를 지원하고 전국에 이게 한 5천 명 됩니다. 전국에. 연락사무소, 선거 연락사무소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20개 되는데 우리가 120개예요. 국민의당 연락사무소 제로, 정의당 없어요.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예요.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좋은지 네가 옳긴 옳은데 네 이번에 또 희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생을 해가지고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가지고 되겠어요? 문재인의 적폐, 붉은 적폐, 권력 게이트 다 잡아내야 되잖아요. 대장동도 다 패야 되는데 대장동은 이재명, 윤석열이 같이 묶여있다고. 그러다가 윤석열이한테 검찰총장 시켜준 사람이 문재인인데 문재인이가 적폐청산한다 했더니 문재인 사과를 했더니 그 다음날 한다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자기하고 뜻이 같대. 무슨 뜻이 같다는 거야? 아니 자유우파 국민이 5.18 정신이 뭔데 5.18 정신을 헌법정문에 윤석열이 보고 넣으라 그랬어요? 지멋대로 5.18 정신을 헌법정문에 넣는다는 거야.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전라도 역사입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지. 5.18은 희생된 분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진행되는 역사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진행되는 역사는 시간을 두고 그 역사의 평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순간에요. 5.18 정신이 헌법이 되는 겁니다. 헌법.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우리 공화당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한 것도 뭔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이나 50만 당원은 불의 세력이나 거짓 세력들과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6개월 안에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이혼 집정부제 합니다. 김종인 영감이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하는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 집정부제 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마르고 딸도록 돈 가진 놈들이 저 아버지 국회 했던 놈들이 권력 가진 놈들이 대대에서 나눠 먹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짓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권교체가 국민들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의의 세력하고 동의하면은 5년간 진실 정의 투쟁을 했던 우리 공화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또 국민들은 다음에 야합해가지고 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면은 그때는 우리 국민들은 누가 저항을 합니까? 그래서 힘들지만은 작지도 않죠. 워낙 선거가 큰 선거니까
25억 6,500만 원 우리 당원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다 모아주셨어요, 저한테. 다른 정당 350억 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국민의힘 350억 가까이 써요. 우리는 현수막 만드는 돈도 힘든데 겨우 다 만들었어요. 각 동에 2장씩. 현수막 우리 당원들이 직접 다 걸고 다닙니다. 선거운동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무급입니다. 돈 안 받는 자원봉사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선거의 혁명이, 정치의 혁명이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적어준 대로 소위 말하는 쓰레기 정치판,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판 확 뜯어고칩시다. 나라가 어렵고 체제가 침탈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식인들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 저 흰머리 계신 저분은 윤석열 서울법대 동기세요. 윤석열하고 서울법대 동기시라고. 지금 인제대학교 법학과 현직 교수세요. 저런 지식인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도망가고 그냥 굴종하는 거죠. 내려놓을 게 그래 많은 거죠. 자기 아들 딸도 생각해야 되지, 자기 뭐 살림도 생각해야 되지, 사돈도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불의의 세력이 정권을 쥐고 나라를 이렇게 망치면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이것들은 저가 주인인 줄 알아요. 특히 좌파들은요, 권력만 쥐면은 돈이 저거 지에 안주머니에 공깃돌 노리듯이 돈을 막 갖다 퍼주잖아요. 이제 바꿉시다. 우리 공화당 같은 정치가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신념, 그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돈 써가면서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치 하려면은 선거부터도 바꿔야 되잖아요. 돈 수백억 써놓고 무슨 깨끗한 정치를 합니까? 깨끗한 정치는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이 자기들이 돈 내면서 선거운동하는 그런 정당이 깨끗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떠드는 깨끗한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 공화당 같이 실천하는 깨끗한 정치, 그러한 정치를 우리는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 5년간 우리의 투쟁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진! 제가 저 꼬마 보니까 우리 집에도 말티즈 2마리 키우다가 엄마는 아직 살았는데 엄마 13살의 말티즈 큰 애가 13살. 그런데 믹스견 믹스 발바리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왔어요. 발바리가 지금 한 10개월 됐나? 7개월 8개월 됐는데 귀엽습니다. 제가 하도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저보다 와이프가 개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개들. 아무튼 정치하는 사람들 가족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항상 봉사활동 해주고 신랑이 정치하는데 또 정의롭고 하는 데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